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 로봇에 올인 중입니다. 삼성 M&A 협상 직전에 있는 세계 1위 이 주식 500% 올라갑니다. 삼성 로봇이 올인해서 어떤 종목을 또 살려고 인수하려고 고민하고 있는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6,800명이고요.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그리고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정리해 놓은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들도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주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 로봇의 올인입니다. 삼성 M&A 협상 직전 세계 1위 이 주식 500% 올라갑니다. 일단 삼성이 로봇에 올인했다라고 이번에 밝혔습니다. 어떻게 밝혔냐? 보시면은 삼성전자 로봇 출시, 삼성전자가 연내 1호 케어 로봇 내놓는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한종희 부회장이고요. 올해 안에 EX1이라는 이름의 보조기구 로봇을 출시할 계획이라면서 로봇을 신사업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기대감, 또 예상, 전망이었다면은 완전히 이제 못을 박는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업 발전을 위해 M&A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자세히는 밝힐 수 없지만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M&A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뭐 어떠한 언급도 없었죠. 근데 M&A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미 언급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로봇 기업을 인수합병할 거고 로봇이 우리 신산업입니다 하면서 그 로봇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품 출시에 공개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로봇이나 메타버스 등 이 신성장 동력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니까 로봇은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미래 신사업으로 로봇 사업을 점찍었다는 걸 공식적으로 CES 2023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삼성전자가 지금 로봇에 집중 투자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한 것처럼 그냥 뭐 500억 갖다 찍고 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이게 어려운 일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3자 유상증자 한 게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왜 샀느냐? 지분 투자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냥 산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 지분 투자 이상의 의미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10%를 투자했습니다. 근데 왜? 기술 교류 차원 투자다라고 하면서 그냥 기술이 좋아 보이길래 그 기술을 그냥 내가 좀 배우려고 지분을 한 10% 투자했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으나 그 이상의 의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간 주요 주주 간 계약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사 1인을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참석해서 이사회의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사 한 명을 삼성전자가 꽂아 놓고요. 두 번째입니다. 사내 이사이자 최대 주주 4인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동의 없이 주식 처분이 불가능하다. 이게 뭔 소리냐? 야, 너네가 무조건 지분을 들고 있어야 되고 너네들은 내 우호 지분이야 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강제하다시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호 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네가 마음대로 파는 것도 안 돼. 왜? 너넨 내 우호 지분이니까.
세 번째입니다. 사내 이사이자 최대 주주 4인이 만약에 주식 처분을 한다. 난 우호 지분이지만 그래도 팔래.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우선 매수권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팔고 싶어도 나한테 팔아. 너네 지분은 내 우호 지분이거나 아니면은 팔 거면 내 거다. 그러니까 너넨 다른 데다가 지분 절대 못 넘겨. 거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집어삼키려는 계약으로 좀 보일 수 있죠. 네 번째입니다. 계약 기간은 미정이다. 언제 끝날지 몰라. 일정 사유 발생 시 해지 가능. 그게 뭔가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해지하고 싶기 전까지는 너네는 무조건 지분이 내 우호 지분이거나 아니면은 그 지분을 나한테 다 넘기거나 둘 중 하나야. 그거는 알아서 생각을 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분 투자한 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자체를 내가 집어삼키려고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이미 지금 삼성전자는 로봇 사업에 필요한 기업들을 M&A 하기 시작했다. 말을 M&A라고 안 했을 뿐이지 이미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갑자기 시작한 거냐? 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 보시면은 삼성전자 독일 로봇 기업에 이미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독일 파워슈트 전문 기업에 투자를 했고요. 2021년 12월입니다. 삼성전자가 독일의 상업용 웨어러블 파워슈트 전문 기업 점원 바이오닉에 투자를 했고요. 점원 바이오닉은 산업 현장에서 작업자가 착용하는 파워슈트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부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웨어러블 슈트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첫 번째 보시면은 보조기구 로봇입니다. 보행 보조를 하는 로봇을 만든다고 했죠. 삼성이 만들라고 했던 그 보조기구 로봇이 언제? 2021년도 12월 달에 이미 지분 투자를 하고 다른 독일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파워슈트를 이미 참고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물건을 들어올리는 작업이 많은 물류 운송 과정에서 움직임의 최대 몇 킬로? 30kg의 힘을 보조합니다. 사실상 30kg의 힘을 보조할 정도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을 수 있게 힘을 보조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이미 이때부터 보행 보조 로봇의 진심이었구나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개발하는 보행 보조 로봇과 큰 연관성이 있는 투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금 얘기했던 점원 바이오닉이 이번 CES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이 투자했던 로봇 기업 CES 2023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투자한 파워슈트 입어보니 아이언맨이 된 것처럼 무거운 짐을 번쩍 든다라는 거죠. 점원 바이오닉 시스템이 CES 2023 최고 혁신상을 받고 웨어러블 로봇 중 가장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 등산 배낭을 매는 것처럼 양팔에 어깨끈을 걸고 버클로 고정하는 웨어러블 로봇이고 간단하죠 정말.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로봇이 움직이려면은 에너지가 있어야겠죠. 에너지가 뭡니까? 배터리입니다. 근데 그 탈착형 배터리가 7.5kg예요. 아니 이거를 내가 메고 다닐 수가 있어? 하겠지만 이 탈착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임에도 무게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무게부터가 일단 이 로봇이 알아서 감당하고 있다는 소리죠. 내가 매는 게 아니라 로봇이 감당하고 지지하고 있다. 이미 7.5kg를. 그래서 골반 옆에 부착된 모터로 허리를 써서 들어올리는 동작이라든가 허벅지를 써서 걷는 동작을 도움 줍니다. 허벅지를 써서 걷는 동작을 도움 준다. 많이 들어봤죠? 바로 삼성전자의 보행 보조 로봇. 당연히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삼성이 이 독일의 이 점원 바이오닉 시스템에 왜 투자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이게 점원 바이오닉 시스템의 로봇입니다. 보시면은 등산 가방처럼 이렇게 멜 수 있게끔 만들어줬고요. 중요한 모터는 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7.5kg의 이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입게 되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모터가 내가 지금 허벅지에 지금 감고 있죠. 그래서
이 모터가 내가 허리를 들어 올릴 때 이 모터가 움직이면서 힘을 주고요. 내가 앉았다 일어났다 또는 걸을 수 있게끔 이 모터가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이제 모터를 중심으로 허리 힘 그리고 이 고관절에 들어가는 힘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몇 킬로까지? 예, 30 킬로까지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보행을 보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로봇이고 삼성이 왜 투자를 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요. 이 로봇을 만들 때 들어가는 기술력 중에 제일 중요한 기술력이 뭔가요? 왜냐면 제일 중요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누가 삼성전자가 인수하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 쭉 넘어가 보니까 협동 로봇 및 산업용 로봇입니다. 뭐 국내 협동 로봇 시장이 연평균 44%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2022년부터 시작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공장 내에서 리스크가 있거나 위험한 것들은 당연히 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사람이 해서 위험할 바에야 안 위험하고 또는 사고가 나도 상관이 없는 로봇을 좀 쓸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전한 걸 떠나서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증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누가 사람 쓰겠습니까? 로봇 쓰죠. 그래서 협동 로봇 시장은 21년 1,000억에서 25년 5천억까지 단기간에 5배 이상 폭증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또는 웨어러블 로봇에 들어가는 기술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은 협동 로봇에 탑재하는 핵심 부품과 원가의 40%를 누가 감속기가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결국에는 협동 로봇, 웨어러블 로봇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감속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원가도 그렇고 핵심 부품도 그렇고 감속기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국내 감속기 관련 자체 기술력이 일단 부족합니다. 그리고 해외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이 또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라든가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 아, 여기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협동 로봇이나 상업용 로봇, 웨어러블 로봇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은 5배 이상 커지는데 여기서 핵심은 감속기다. 그러면은 결국엔 국내 감속기를 개발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기대감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감속기가 뭐야? 이거에 대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오케이, 로봇은 알겠는데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가 뭐냐? 뭐 속도를 줄여준다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속기란 보시면 우리가 보통 보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본체가 있고요. 움직이는 이렇게 팔이 이렇게 있는 게 로봇인데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이 모터가 들어간 부분을 우리는 관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관절을 연결을 시켜주는 부분은 우리는 링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관절 로봇 해가지고 보시면 이 관절이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관절에 들어가는 걸 우리는 이렇게 모터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연결해주는 링크 볼 수 있는데 이 모터 관절을 분해를 해보면 어떻게 바뀌냐? 이 관절을 분해하면은 감속기와 서버 모터로 바뀐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이는 이 감속기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원가의 40%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가 이 감속기가. 그래서 로봇의 이 관절 안에서 꺼내서 분리하면 모터와 이 감속기로 분리가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확인됐습니다. 감속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됐는데 이 감속기가 무슨 기능을 하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감속기의 기능입니다. 감속기는 모터의 빠른 회전 속도를 늦춰주고 힘을 키워주는 장치입니다. 로봇의 경우 효율보다 정확도가 중요하기에 일반적인 유성기어 감속기 사용이 불가능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톱니바퀴와 톱니바퀴 맞물리면서 동작하기 때문에 톱니바퀴 틈 사이에 백래시로 인해 0.05도에서 0.5도 이상 오차가 생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감속기라는 게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게 톱니바퀴가 10개입니다. 이게 톱니바퀴 20개예요. 그러면은 이 10개가 돌아가는 동안에 얘가 한 바퀴 돌아가는 동안에 얘는 반 바퀴밖에 안 돌아가요. 왜? 얘는 10개고 얘는 20개니까. 그럼 얘가 두 바퀴 돌아가는 동안에 몇 바퀴 돌아가죠? 예, 당연히 한 바퀴 돌아가겠죠. 그래서 속도는 반으로 줄지만 힘은 두 배로 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 한다? 감속기라고 해요. 여기서는 몇 바퀴를 돌든 간에 여기서는 그 톱니바퀴 수에 따라
뭐 10분의 1로 줄 수도 있는 거고 100분의 1로 줄 수도 있지만 결국 그만큼 힘으로 강하게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톱니바퀴 형식의 감속기를 우리는 유성기어 감속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유성기어 감속기고요. 이 유성기어 감속기는 로봇처럼 정확도가 중요한 이 어떻게 보면은 물체에 유성기어 감속기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 톱니바퀴가 맞물리면은 보시면은 얘가 여기로 움직이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정말 약간의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완전 100%꽉 맞을 수는 없다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약간의 틈이 생겨요. 돌다 보면은 틈이 생깁니다. 이 틈으로 인해서 0.05도에서 0.5도 이상의 오차가 생긴다. 그래서 0.05도에서 0.5도 이상의 오차가 생기면 로봇 감속기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다? 로봇은 일반 감속기가 아니라 바로 특별한 그러니까 로봇을 위해 만든 감속기가 새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속기가 필요하냐면은 바로 이런 감속기가 필요합니다. 로봇은 특수하게 제작된 감속기를 써야 하고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 일반 감속기와는 가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이클로이드 드라이브, 두 번째가 하모닉 드라이브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얘는 힘은 작은데 정확성이 높고요. 얘는 힘은 센데 정확성이 낮은 게 사이클로이드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힘이 강한 편이며 근데 소형화가 힘들어. 근데 무게는 무거워. 근데 생산성이 좋고 정밀도가 낮다. 그러니까 얘는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용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뭐 엄청나게 정밀한 게 아니라 산업용으로서 그냥 힘만 쓰고 무거운 걸 옮기는 용으로 쓰는 거고 하모닉 드라이브는 뭐냐면은 힘은 약합니다. 하지만 소형화가 가능하고 무게는 가볍고 생산성이 나쁘며 정밀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만들기 어렵지만 보다 무게는 가볍고 소형화 가능하기 때문에 웨어러블 로봇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업용 로봇이라든가 조그만한 협동 로봇이라든가 작은 로봇들에 들어가는 게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거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용 감속기는 보통 두 개로 씁니다. 사이클로이드 드라이브와 하모닉 드라이브. 이 두 가지 감속기로 인해서 제작이 되고 이 두 가지로 로봇용 감속기로서 로봇이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이 두 개는 특수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그래서 이 로봇 감속기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들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가 못하다. 왜냐면은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가 진행이 되면서 고정밀, 고속 제어 등 소형 감속기가 상당히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현재 감속기 시장은 일본과 유럽이 월등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이 70에서 80%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이미 점유율이 높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도 뭐예요? 대한민국 기업들도 일본 거를 갖다가 쓰겠죠. 그러니까 원가가 더 올라가고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높은 판매 가격과 또 공급 부족으로 국산화 수요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내 최초 감속기 개발 업체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감속기를 만들면 되는데 일본이 지금 70% 80% 독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를 시키자는 건데 이게 기술력이 되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드는 건 오케이예요. 하지만 기술력이 돼야 만들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웨어러블 로봇용 감속기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대한민국에서. 일본이 아니고 유럽이 아니라 한국에서 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용 사이클로이드 감속기가 개발이 됐습니다. 90% 이상 일본에서 수입하던 하모닉 감속기를 대체할 수 있는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활용한 소형 감속기가 개발이 됐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올라가면은 소형화가 힘들다고 했죠. 근데 이 소형화를
성공시킨 게 누구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작은데 힘까지 센 감속기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하모닉은 힘이 약한데 작았죠. 근데 사이클로이드는 힘도 강한데 작게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차세대 감속기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새로 개발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는 두께가 얇고 외부 충격에 강하며 하모닉 감속기 대신 장애인용 웨어러블 로봇에 활용이 가능하더라. 많이 들어봤죠? 삼성이 만든 보행 보조 로봇,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독일이 만든 이 파워슈트 들어가는 감속기와 비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속기 부품 수를 줄여 제품 생산 단가도 감소시킬 수 있고 웨어러블 로봇을 위한 국산 감속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알겠습니다. 기술력도 되니까 국내 로봇 감속기 만드는 회사가 중요하고 플러스 알파로 웨어러블 로봇을 만드는 기업에 우리가 수혜를 느낄 수 있고 이 기업에 삼성전자도 분명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해성 TPC입니다. 해성 TPC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 로봇용 감속기를 개발하고요. 과거에 현대차 로봇 이슈가 있을 때 움직였습니다. 기어드식 승강기용 감속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고요. 국내 최초로 로봇용 감속기를 개발을 했고 제조 로봇용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성 TPC가 국내 1위구나. 충분히 감속기에 대해서도 이미 양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구나. 그래서 삼성, 현대차 등 로봇 분야 투자가 늘어나면은 충분히 감속기로서 해성 TPC 관심 가질만 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T-로보틱스라는 기업이고요.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핵심 로봇 전문가를 영입을 했고요. 4대 로봇 강화 소식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일단 T-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만드는 로봇, 의료 재활 로봇이라든가 물류 로봇 등 왜 물류 로봇이 중요하냐? 삼성이 지금 아시겠지만 무인 공장 자동화를 하려고 있죠. 그리고 잼스 힙 같은 의료 재활 로봇을 만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T-로보틱스가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가장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 로봇 활용 완전 무인화 조립 라인 출신의 박현섭 박사를 영입을 했고요. 그 이외에도 삼성전자 출신의 로봇 전문가를 다수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T로보틱스는 사실상 이 로봇 산업이 누구? 네, 삼성전자 출신들로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보행보조 로봇 개발이 의료 재활 로봇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출신 임직원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조금 보면서 가시면은 해성 TPC입니다. 해성 TPC 보시면 바닥에서 이제 추세 전환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죠. 감속기 관련 종목으로서 추세 반등이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T-로보틱스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추세 전환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의료 재활 로봇, 웨어러블 로봇 관심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감속기 플러스 웨어러블 로봇 관련주들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쓴다 그러면은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어플 다운로드 받으면 전화번호나 뭐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력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료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들어가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어플을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정리해드리고 급비 재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이나 UAM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6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가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실전 매매 기법과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100%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꼭꼭꼭 다운로드 받아 가셔라 무료로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1월 10일, 9일, 6일, 5일, 4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니까 종목도 확인하시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들 관련주들 정리해드립니다. 로봇 이슈가 있었죠.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나요? 정리를 다 해드립니다. 100% 무료니까요. 매일 꼭 확인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또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니까요. 구독자 7만 명 향해 달려갑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남겨주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